홍준표 전 대표가 결국에는 무소속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을 무소속 연대는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당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보수 분열이 아니고 내가 무소속 출마하는 이유는 어차피 보수 목힘 만큼 내가 나가서 가져오려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뭐 한 번쯤 도전해 보려는 마음의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선택했고 그래도 당에 해당 행위는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근데 당에 해당 행위가 될 만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이제 잡음을 내시다가 어쨌든 이 지역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제 대선의 고비고 의원직을 꼭 챙겨야 되는데 당도 안고 가야만 되는 그런 딜레마를 다 표현한 얘기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이제 소위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김 없이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소속 연대를 만들지 않았으나 그 이상의 상당한 파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이 아쉽습니다. 과연 황교안 대표라든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저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이죠. 일종의 정치적 중량감이 있거든요. 대선 후보까지 지냈으니까 본인의 어떤 뭐 자성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가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부분. 결국 당내 분란의 가장 큰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의 혼자만이 무소속 출마가 아니고 저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은 실제로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함에 따라서 PK권이나 TK권의 무소속 출마가 러시를 이룰 수가 있고요. 무소속 연대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존 후보들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고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건데 이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영향이 어느 당의 봄바람이 될 것이고 어느 당의 비바람이 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도에 대한 지지층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뭐냐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한국통합당 같은 경우에 저렇게 무소속 연대가 이루어지고 무소속 출마가 러시를 이루게 되면은 결국 2016 대잡이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 전통적 지지층들이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중도층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외인 확장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투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TK, PK가 괜찮지만은 서울 경제권 지역에는 상당한 여파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죠. 짧게만 뭐 이제 김영우 전 의원에게 여쭤볼 텐데 결국에는 이제 고향 출마를 원했습니다만은 당이 안 된다고 하고 절충점으로 양산을 내놨는데 당도 본인도 지나고 나니까는 이 정도에서 절충을 하지 못한 것이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양산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대구로 가시는 거 보고 또 놀랐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그럴 바에야 어쨌든 어중간한 어떤 양산에 나오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보수의 총봉산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의 마지막 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인 것 같습니다.